자, 안녕하세요. 교과서 21쪽에 예제 2번부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한없이 커질 때 x가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예제 2번의 1번입니다. x가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분자 분모는 우선은 뭐에 가까워지는지 봐야죠. 근데 분모가 4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에요. 저번 시간 마지막에 한 것이 이제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차수가 가장 높은 것만 보면 된다. 그래서 x가 한없이 커질 때는 마이너스 x가 한없이 작아지더라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더라도 앞에 있는 4x제곱만 생각해서 요 분모는 무한대로 수렴하는구나. 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차수가 가장 큰 x제곱만 보면은 분자도 무한대로 수렴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다.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 어떻게 푸냐면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눕니다. 분모가 2차식이죠. 분모가 2차식이니까 얘는 이제 x제곱으로 나눠가지고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무한대로 갈 때 x제곱으로 나누면은 4 마이너스 x분의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5가 됩니다. 자, 분자 분모가 어디로 수렴하나 보니까 요 x분의 1도 0으로 수렴, x제곱분의 5도 0으로 수렴, 다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남는 것은 요 4분의 1이 남게 됩니다. 다시 보면은 어떠냐? 다시 보면은 분자 분모가 차수가 x제곱으로 같기 때문에 분자 분모가 차수가 x제곱으로 같으면은 요 뒤에 있는 것들은 역할을 못하고요. 요 앞에 있는 4랑 1만 읽어줘가지고 4분의 1 이렇게 이제 읽어줘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것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것. x가 한없이 커질 때 얘도 한없이 커지고 얘도 한없이 커지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예요. 그런 경우에는 저번 시간 마지막에는 차수가 가장 큰 걸로 묶어서 풀기도 했는데요. 그 차수라고 생각해 보면은 앞에 거는 루트라는 거는 2분의 1제곱이라고 했고요. x제곱 플러스 x는 여기는 2차죠. 그래서 2차에 2분의 1제곱이니까 1차라고 생각하면은 얘도 1차, 두 개가 모두 1차니까 이런 거는 이제 묶어서 풀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이제 유리화를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리화를 한다는 생각으로 분자 분모의 그 합차 법칙을 이용해서 곱해 줍시다. 그러면은 이제 분자는 합차 법칙을 쓰니까 x제곱 플러스 x에서 x제곱을 뺀 게 되는 거고요. 분모는 x제곱 플러스 x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요 식이 나옵니다. 요 식이. 그럼 요 식에서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잘 보시면은 분모도 한없이 커지고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고 결국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분모가 루트가 있고 x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분모가 루트가 있고 안에 2차가 있으면은 2차가 있고 루트는 2분의 1제곱이니까 1차라고 생각을 해줘가지고 x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 분모를 x로 나눠주면은 밑에 있는 식이 돼가지고 결국은 2분의 1로 수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까지 한 것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나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가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 같은 경우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묶어주거나 아니면은 유리화를 하거나 적당히 이제 그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4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건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도록 하세요. 4번은 보니까 얘도 한없이 커지고 얘도 한없이 커지고 둘 다 한없이 커져요. 그러면은 딱 한눈에 보이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보인다면은 유리화를 한다는 생각으로 유리화를 해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유리화를 한다는 거는 합차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양변에
양변에 이제 합차 법칙 이용해서 얘를 곱하는 거죠. 자, 곱하면 이제 분모는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이제 분자는 이제 합차 법칙을 썼기 때문에 제곱의 차임으로 x제곱 플러스 x와 x제곱 마이너스 x를 빼서 2x가 됩니다. 그럼 얘도 자세히 보면은 분자도 한없이 커지고 분모도 한없이 커지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되고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분모는 잘 보니까 루트 안에 2차가 있으니까 얘는 2차의 2분의 1인 1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루트 안에 x세제곱이 있다. x세제곱 뭐 이렇게 3차가 있다. 그러면은 3차의 2분의 1 이렇게 생각해갖고 2분의 3차다. x의 2분의 3제곱을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1차라고 생각해서 x로 나눠주면은 어떻게 되냐? 분자 분모에 x로 나눠주면은 분모가 그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은 x제곱으로 나눈 거랑 똑같죠. 그래서 얘도 0으로 수렴하고 여기도 물론 당연히 1로 수렴, 요만큼도 1로 수렴해요. 그럼 루트 안에 있는 게 1로 수렴하면은 루트 1로 수렴하는가? 지금은 이제 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이제 무리함수가 연속성 때문에 되는 건데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분자는 2, 그 다음에 분모는 루트 1 플러스 루트 1로 수렴해가지고 2분의 2인 극한값은 1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밑에 있는 말. 리미트 x가 만약에 1로 갈 때 gx분의 fx는 뭐 2로 수렴하더라.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는데 분모는 0으로 간대요. 요 분모는 0으로 수렴한대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분자가 어떻게 돼야 되냐? 분자가 만약에 1로 수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수렴을 안 하고 발산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아까 전에 0분의 0 형태를 했으니까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은 분자도 당연히 0으로 수렴해야만 되는구나. 결과적으로도 맞고요. 그 이유는 이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분의 fx랑 gx를 곱하면은 얘는 2로 수렴하고 얘는 0으로 수렴하니까 둘 다 이제 수렴하는 것끼리 곱해도 당연히 0으로 수렴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요식은 다시 쓰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인 거죠. 그래서 fx도 당연히 0으로 수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뒤에 있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2쪽으로 넘어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22쪽에 보면은 첫 번째로 뭘 확인해야 되냐? 얘가 이제 5로 성립한대요. A, B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분모는 어디로 갈까? 분모는 0에 수렴하는구나. 그럼 분자는 당연히 어디로 수렴해야 될까요? 분자도 0으로 수렴해서 0분의 0 형태에서 진행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자가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은 요 분자가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은 이제 실제로는 이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제 대입한 거랑 같다. 그래서 얘가 0이므로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식을 다시 썼어요. 다시 썼는데 여러분 이거 풀 때 어떻게 풀었죠? 이거 분모가 0으로 가고 그럼 분자도 0으로 갔잖아요. 그럼 이게 분명히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약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시켜가지고 약분을 했더니 얘가 나와서 a 플러스 2인데 요게 처음의 결과가 는 5라고 했으니까 얘가 5가 되려면은 a는 3이구나. 그래서 a는 3이 나오고 b도 이제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제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은 분자도 당연히 0으로 수렴하니까 요 식이 먼저 나오고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요걸 처음에 보면은 얘는 처음에 볼 때 어떻게 생겼냐?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수렴하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얘는 분명히 인수분해가 돼서 약분이 된다 그런 얘기를 저번 시간에 했었어요. 인수정리에 의해서 다항식분의 다항식 형태면은 인수분해가 돼서 약분이 되더라. 그럼 인수분해가 돼서 약분이 되려면은 요 위에 있는 식은 어떻게 생겨야 되냐? x-1이라는 게 있어야 약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1이라는 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x가 있어야 이제 우선 최고차항의 개수가 x제곱이 되는 거고요. 근데 약분이 됐다고 생각하면은 x 더하기 모시기가 될 텐데 분명히 x가 1이 될 때 극한값이 5라고 했어요. 그러면 x-1은 약분되고 x가 1에 가까워지니까 요 네모는 4가 들어와야 이런 식의 형태가 돼야지 x-1이 약분되면은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이 5구나. 그럼 x-1, x 플러스 4를 전개한 x-1이랑 x 플러스 4를 전개한 x제곱 플러스 3x-4가 x제곱 플러스 ax 빼기 플러스 b니까 a는 3, b는 마이너스 4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바로 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다항식분의 다항식인데 0분의 0 형태다. 그러면은 약분되는 걸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바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책 22쪽에 문제 4번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x가 2에 가까워지면은 x-2도 0에 수렴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분모가 0에 수렴하는데 극한값이 있으려면은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자도 0, 분모도 0으로 수렴해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이 이제 루트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우선 뭐 알 수 있는 걸 먼저 해보죠. 분자가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은 x가 2에 가까워질 때 a 루트 4 플러스 b가 2a 플러스 b가 0에 수렴한다 0이구나.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뭐 b가 마이너스 2a구나. 요 식을 다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요. 이거는 분자도 0, 분모도 0으로 가는데 이런 걸 어떻게 풀었나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다항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인수분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유리화를 시키면은 x-2가 약분이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푸시면 됩니다. 실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a는 묻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유리화를 시킨다고 생각하고 합차 법칙을 이용해서 곱하면은 그럼 여러분이 예측이 되겠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약분이 되겠구나. 그래서 요 분자가 이제 제곱의 차가 계산을 하면은 x-2가 돼가지고 얘가 약분이 됩니다. 그럼 x가 2에 가까워질 때 요 부분은 이제 루트 4이 2에 가까워지고 그러면은 결국은 a고 2 더하기 2분의 1이 돼가지고 4분의 a가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a는 1이구나. 이렇게 이제 찾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b는 마이너스 2a이니까 b는 마이너스 2다. 자, 그 다음에 책의 22쪽 아래에 오류 찾기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가 아니라 이번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러면은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풀지 않지만 이렇게 풀었을 때 어디가 잘못됐는지 찾으라고 해요. 이제 보통은 어떻게 푸냐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x를 뭐 t 이렇게 치환을 많이 합니다. 그럼 x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는 거고 물론 이제 x는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그래서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t의 제곱이니까 t제곱 플러스 2 이런 식의 표현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얘는 왜 틀렸나 한번 여러분이 한번 직접
찾아보도록 하세요. 틀렸다고 하면 1번이 틀렸냐, 2번이 틀렸냐, 3번이 틀렸냐, 셋 중에 하나가 틀렸을 텐데 한번 찾아보세요. 자, 23쪽에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fx, gx가 크거나 같고 극한값이 존재하면은 극한값도 크거나 같다. 뭐 예를 들어보면 좀 더 와닿을 거예요. x분의 1이랑 x분의 2를 비교하면은 x분의 2가 크거나 같잖아요. 근데 x가 한없이 커질 때 x분의 1이 있고 x가 한없이 커질 때 x분의 2가 있으면 둘 다 사실 0이므로 부등호가 유지된다. 이렇게.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도 돼요. 뭐 2x 플러스 1이 있으면 당연히 2x 플러스 1이 크거나 같죠. 근데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2x랑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2x 플러스 1은 한쪽은 2고 한쪽은 3이니까 크거나 같다. 유지된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참고 요거를 좀 조심해야 돼요. 참고를 조심해야 됩니다. gx가 큰데요. 뒤에 부등호는 이거는 하나라도 없애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실제로도 요것이 이제 크지만 둘 다 0으로 같은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등호가 유지되는데 요 뒤에 있는 부등호는 없애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꽤 중요해요. 2번은 어떤 식이냐? 2번은 fx랑 gx가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는데 중간에 hx가 껴있어요. 그러면 hx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도 모르지만 수렴하는 판정법 중에 하나입니다. 걔는 이제 위에 있는 요 그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요 그림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gx의 그래프가 여기 파란색으로 돼 있고요. fx의 그래프는 밑에 빨간색으로 이제 fx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x의 그래프는 fx랑 gx 사이에 껴 있어요. 뭐 꼭 이렇게 안 껴 있어도 되고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껴 있어도 돼요. 이렇게 파란 거랑 빨간 거 사이에 껴 있어요. 그러면은 x가 0에 가까워질 때 물론 당연히 fx랑 hx랑 gx 크기가 왔는데요. x가 0에 가까워질 때 fx도 0에 가까워지고 빨간 것도 그 다음에 gx도 0에 가까워지니까 중간에 껴있는 hx는 껴있는 거는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져도 0으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0이랑 껴있으니까 0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여러분 이제 문제 나오는 게 유형이 정해져 있으니까 밑에 있는 예를 보면은 그냥 이제 풀 수가 있어요. 이제 4번으로 한번 바로 가겠습니다. 뭔가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범위가 주어져 있으면 그냥 이걸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범위가 주어져 있으면 이걸 쓴다고 생각하면 된다. x가 1에 가까워질 때 fx의 값을 구하시로. x가 1에 가까워지면 여기는 왼쪽은 2에 수렴하고 오른쪽도 2에 수렴하니까 가운데 껴있는 거는 2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걸 이제 쓰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제 이런 식이 나와 있는데요. x분의 fx의 극한을 구하래요. 부등호가 나오면 다 이걸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x분의 fx를 이제 다 쓰면은 x로 나눠서 쓰면은 1 플러스 x분의 1과 1 마이너스 x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x가 한없이 커지면 얘도 1에 수렴하고 얘도 1에 수렴하니까 중간에 껴있는 저거는 수렴 발생하는지 몰라도 수렴함을 보장하면서 1에 수렴한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 24쪽에 그 수학 역량 플러스입니다. 활동 1번을 제가 해볼 테니까요. 활동 2번은 여러분이 해보도록 하세요. 자, 뭔가 그림이 나와 있고 이렇게 말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그림을 딱 보면 어떤 그림인지는 알 수가 있죠. y는 x제곱 그래프가 있고 뭔가 뭐 같은 게 있고 직선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PQR이라는 점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볼 때요.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냐 이 순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R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렸냐 아니면 그래프를 그리고 뭐 P를 찍고 했냐 그 순서를 생각해 가면서 이 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제곱 위에 점 p. y는 x제곱을 먼저 그렸어요. 요 y는 x제곱을 먼저 그리고 요 y는 x제곱을 먼저 그렸어요. 이렇게 옆에다 그릴 필요는 없는데요. 머릿속으로 어떤 걸 먼저 했냐, 순서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얘를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P를 찍었대요. 요 P를 찍었을 때 어디다가 찍냐, P를 어디다 찍냐라는 말은 없지만, 뭐 여기 있네요. X좌표는 양수라고. 그러니까 요 위에다가 P를 어딘지 몰라도 이렇게 찍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P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OP랑 OQ랑 같은 Q를 또 X축 위에 찍었대요. 요 그림처럼. 그러니까, P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OP랑 OQ랑 같게 길이가 같은 Q를 찍었구나. P가 첫 번째로 찍었으면 Q는 두 번째로 찍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PQ를 지나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자. PQ를 찍고 그 다음에 직선을 이어가지고 R을 찍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순서가 Y는 X제곱이 있고 P가 있고 Q가 P에 맞춰서 Q를 찍고 또 이어서 R을 찍은 거죠. 근데 P를 찍을 때 하필 여기를 찍을 필요가 없이 여기 찍어도 되고 여기 찍어도 되고 찍을 수 있는 점이 많은데 하필 그냥 아무 데나 찍은 거예요. 그 P가 어떻게 되냐면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R은 어디에 가까워지냐? 그런 이제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은 요 순서를 생각해 가면서 요 순서에 맞춰 가지고 P를 먼저 잡고 P에 따른 Q를 잡고 그 다음에 R을 잡고 이런 순서대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말을 보니까 점 P의 좌표를 a, a제곱이라고 하자. y는 x제곱 위에 점이니까 가능하다. 갑자기 왜 뜬금없이 P를 잡았냐? P를 먼저 찍었으니까 P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OP의 길이를 왜 쟀냐면은 P를 찍고 Q를 찍으려고 OP의 길이를 재서 Q를 찍으려고 OP의 길이를 쓴 거죠. OP의 길이는 1 플러스 루트 a제곱이랑 a 4제곱이니까 a의 루트 1 플러스 a제곱이 되므로 q의 좌표는 되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는 뭘 해야겠어요? 밑에 있는 말 안 읽어봐도 q를 찍었으면은 pq랑 pq를 연결해서 r을 찍겠구나. 그럼 r을 찍으려면 두 점을 알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p랑 Q를 알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울기를 찾아야겠죠. 그럼 기울기를 어떻게 찾을까요? 기울기는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래서 x값의 변화량은 q에서 p 쪽을 뺄게요. 그래서 a 루트 1 플러스 a제곱에서 a를 뺀 거고요. y값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a제곱이 돼서 여기에 마이너스 a가 있으니까 a를 약분했구나. 그러니까 얘는 루트 1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기울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r은 y절편이 그 아래 y값이니까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y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P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는 A가 0인데요. 그 우극한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니까 결국은 이제 요 식은 어디에 가까워질까? 얘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계산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R이 가까워지는 점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풀 땐요.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딱 보면은 이게 이제 하늘에서 딱 떨어진 게 아니라 P를 먼저 찍고 그걸 이용해서 Q를 찍고 R을 찍었으니까 요 순서대로 생각해 가면서 내가 P를 잡고 그거에 맞춰서 길이가 같은 Q를 잡고 그 다음에 R을 잡아서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밑에 있는 건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하고 다음에는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책에 있는 문제나 연습 문제는 모두 풀어오면은 이제 등교할 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